굿모닝 부산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은 8시 50분입니다. 주변에 노인을 위한 요양시설은 많습니다. 하지만 장애를 가진 노인들은 그 시설과 혜택을 받기가 어려운데요. 부산의 장애 어르신을 위한 전문 요양시설이 개원했습니다. 백재 리포터가 취재해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각, 청각 장애 어르신을 위한 전문 요양보호시설이 생겼네요. 네. 전국에서 처음 문을 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8일 개원식을 가졌습니다. 장애 어르신의 욕구를 반영한 맞춤식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영도구 파랑새 노인건강센터에 장애노인 요양센터가 설치됐습니다. 이 장애노인 요양센터에는 만 65세 이상 노인 장기 요양 등급의 판정자 중에 시각과 청각, 언어 등 복합 중증 장애자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데요. 먼저 개원식 현장을 찾아가 봤고요. 시설을 둘러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지금부터 커튼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여기는 저희 12분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목욕할 수 있는 목욕시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침대가 바로 들어가서 안전하게 쓰실 수 있도록 목욕실을 좀 넓게 어르신들 계신데요. 방이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어르신. 어르신 우리 손님들 오셨어요. 네, 우리 집에. 네, 오셨어요. 아이고, 어렵다. 저희 우리 어르신이 연세가 99세입니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네, 아주 가까이에서 말씀하여 들으실 수 있거든요. 누워 계십시오. 예. 조심해 가요. 온돌방입니다. 어르신들이 침대를 못 쓰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세요. 이게 불렁증이 생기셔서 그 4개의 시설은 저희 온돌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한 분이 계시고요. 우리 할머님은 여기서 제일 중증이십니다. 청각도 있고요. 예. 파랑새 노인건강센터 박영주입니다. 일단 저희가 환경이나 그분들이 좀 편안하게 안락하게 사실 수 있도록 외부적인 하드웨어를 구성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구성하는 것 또한 저희들에게 숙제였기 때문에 지금은 처음 시작하고 한 발 내딛는 마음으로 저희가 일을 시작했고 내용들은 앞으로 좀 더 충실하게 채워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사업은 부산시 의회 이경혜 의원이 2010년 7월 장애노인을 위한 전문 요양시설을 만들 것을 제안해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후 부산시에서 부산복지개발원을 통해 장애노인 실태와 수요 조사를 벌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보다 전문적인 요양보호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 장애노인 요양센터의 문을 열게 된 건데요. 왜 이 시설이 꼭 필요한지 이경혜 의원을 통해 얘기 들어봤습니다. 예, 우리가 노인이 어려움은 이야기하면서도 그럼 장애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노인이 됐을 때 더 어려운 거, 그리고 장애인을 이야기하면서 장애인이 노인이 되었을 때 더 어려운 거, 이 부분을 이야기해 줄 사람이 없었어요. 이 장애 노인들은 당사자의 입장에서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만큼 힘이 없어요. 이미 나이가 들었고 오랫동안 장애로 살아오면서 돈도 없고 가족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힘도 없고, 그래서 이분들은 노인들이 대변자 역할도 못 해주고 또 당사자로서 장애인의 목소리도 낼 수 없는, 어떻게 보면은 장애 노인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계층이에요. 그러면서 장애 노인도 어떻습니까? 장애에다가 노인에다가 또 노인 질환까지, 그리고 거기에 따라오는 것 중에 많은 분들이 주로 또 이 가난까지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가 보면은 그야말로 3중고 내지는 4중고, 또 외로움까지 하면은 5중고를 갖고 있는, 그야말로 우리 사회 취약계층 중에 가장 취약계층이죠. 우리가 지금 맞춤형 복지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수요자의 차이가 있고 그 차이를 인정을 해서 거기에 맞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게 맞춤형 복지 아닙니까? 차이를 인정하는 차별화된 서비스가 있어야 된다는. 예, 그래서 이번 그 장애노인 전문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가장 특화된 전문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하기 위한 부분. 그래서 이건 중요한 시설을 넘어서서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시설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 그냥 노인이 장애를 갖게 되는 것과 장애인이 노인이 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가 인상이 깊네요. 이 시설이 생겼다고 해서 끝인 건 아니죠. 이 어렵게 시작한 첫 출발이 주는 과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이 중증 장애인과 특히 시각, 청각, 지적, 정신 장애인이 노인 요양시설에 입소를 원할 경우에는 대부분 다른 시설이나 병원으로 가기를 권하고 입소를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받아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받아서 케어할 자신이 없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장애 유형에 맞게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요양보호사가 부족한 점을 비롯해서 현실적으로 어떤 제도적인 장벽이 있는지 부산시 관계자를 통해 얘기 들어봤습니다.
우리 그 사회복지시설은 그 사업 내용에 따라 장애인 시설, 뭐 노인 시설, 아동 시설, 보육시설, 여성시설 이렇게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장애노인 요양시설 설치권은 단독적으로 이렇게 설치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제 기존의 그 법규 내에서 노인 요양시설의 부속시설로 특성화시켜 개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뭐 기존의 대상자 숫자가 적다 보니까 장애 노인이 사실은 우리 시에 등록 장애인이 한 6만 4천 명 이렇게 되지만은 장기 요양보험 그 등급 판정자이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입소 인원은 뭐 한 50여 명 그렇게 대상자 수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가 시행이 되고 그 노인 요양시설이 기존에 정부에서 이제 육성하고 뭐 보호해주는 그런 시설에서 시장형 자유경쟁 체제로 이렇게 바뀌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시설 쪽에서는 그 입소자들보다 많이 이렇게 입소를 시켜야만 본인이 그 수익이 많이 남기 때문에 장애 어르신처럼 대상자를 이렇게 특정 부류로 한정하다 보면 조금 수익성이 낮아지는 그런 면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었군요. 네. 장애 노인들의 불편함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 또한 이유가 될 수 있겠어요. 네, 실제로 시각장애인은 장애 특성상 다른 노인 환자들과 같이 있기가 어렵고요. 청각장애인은 소화통역이 지원되지 않으면 의사소통이 또 안 되고 직접 장애인과 정신장애 노인은 같은 환자들 사이에서도 차별받고 무시당하는 인권 침해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야 특화된 요양 서비스가 마련된 것이 조금 늦은 감이 있죠. 네. 이 참 고마운 시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양적으로 시설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질적으로도 모자람이 없는 장애노인 요양시설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 모두가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백지 리포터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